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4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월 2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2월 26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정축, 월, 임술일이 되겠고요. 일진, 임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볼 명식 임수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그리고 오늘 태어나는 아이는 임수라고 하는 일간의 특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고요. 태어나는 월령 엄동설환인 축월에 태어나는 사주 명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살펴보는 것이고요. 그 아이가 태어난 날, 그 일간이 태어난 월령이 어떤 월령인가를 살펴보고 난 이후에 나머지 글자들의 배합을 살펴보게 되면 좋은 좀 배합이 잘 된 중화된 사주 내지는 중화가 좀 덜 된 사주가 되느냐를 이제 판별해 볼 수가 있겠죠.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라고 하는 것 중요한 것이고요. 다음으로 월령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 임수라고 하는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에 해당이 됩니다. 양수라고 하는 것은 음양오행, 음양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는 글자, 그 다음에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임수, 임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수, 즉 물의 기운을 타고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물에 해당이 됩니다. 원래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화라고 하는 것은 불, 토라고 하는 것은 흙,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물에 해당이 되는 5가지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임이라고 하는 글자 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면서 그걸 갖다가 좀 더 세분하게 되면 양수, 양에 해당되는 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양수다, 음수다라고 이렇게 나누는 것은 그 양수의 용도가 달리 있겠고 음수의 용도가 달리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양수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대해수라고 구분을 하는 것이고요. 내일 공부하게 될 개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가 아니라 우도수라고 이렇게 서로 구분을 해 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해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바다라든가 바다 내지는 강호수와 같은, 우리는 뭐 태평양 동해 안에 있는 바다 내지는 저기 대서양 같은 큰 물 내지는 우리나라 한강이라든가 낙동강 같은 물의 양이 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물 중에서도 좀 규모가 큰 물은 양수로 구분을 하는 것이고요. 그와 반대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라든가 단비 같은 비 같은 경우 내지는 지상에 있을 때 우물이라든가 내지는 옹달샘 같은 경우에는 물의 양이 굉장히 규모가 작고 깨끗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이걸 갖다가 좀 2가지 개념으로 한번 나눠서 살펴보자라고 보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냥 사람인 것이 아니라 남자인 사람이 있겠고요, 여자인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둘로 나눠놓는 이유가 있어요. 남자는 남자대로 씩씩하고 좀 강인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여자는 똑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조금 더 섬세하고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뭐라 그럴까요? 그 배려심이 있고, 물론 남자들도 배려심이 있겠지만 남자에 비해서 여자 같은 경우에는 또 출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또 특수한 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그래서 그렇게 나눠지게 돼, 음과 양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화토금수 오행이라고 하는 것도 음양으로 모두 나눠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도 간목, 을목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고요, 화라고 하는 것도 병화정으로 나눠지게 되고,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도 양토, 음토, 금이라고 하는 것도 양금, 음금,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도 지금처럼 양수, 음수로 나눠지게 돼서 그것을 갖다가 적나라하게 펼쳐놓게 되면 그걸 갖다가 천간으로는 십천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지로는 12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천간, 갑을목, 병정화, 무기토, 경신금, 인계수가 천간의 음양오행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지로는 자수, 해수, 진술충미토, 그 다음에 인목, 묘목, 사화, 오화, 경금, 신금, 해수, 자수 등이 음양오행으로 구분되다 보니 지지로는 12지지가 배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이면서 바다 내지는 강원수와 같기 때문에 매우 큰 물에 해당이 되죠. 물이라고 하는 것이 큰 바다라든가 강이라고 하는 것이 잔잔하고 평상시 잔잔하고 고요할 때는 그냥 한없이 고요할 것 같지만은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이 한번 요동을 치게 되면은 아주
활동을 하게 되죠. 쓰나미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너울 같은 거라든가 큰 파도 같은 것이 치는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저기 유튜브 같은 데서 보게 되면 파도 이렇게 한번 쳐서 보더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잔잔한 파도가 아니라 와 진짜 막 산더미 같은 파도가 이렇게 밀려드는 걸 보게 되면 경이로우면서도 참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느껴질 수도 있죠. 자연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저러한 힘을 가지고 있겠구나. 그 다음에 쓰나미 같은 것이 한번 밀어닥치게 되면 저 일본 후쿠시마에서 밀어닥친 쓰나미 내지는 저쪽 필리핀이라든가 피지 그쪽에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재산 손실과 인명피해를 봤던 그런 쓰나미 같은 경우도 임수가 잔잔했을 땐 상관이 없지만은 이것이 한번 요동을 치게 되면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 엄청난 파괴력, 즉 이걸 갖다가 충분지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이 임수가 가지고 있는 이 충분지성을 잘 적절하게 조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임수를 조절해서 쓰려고 하면 반드시 칠살인 무토가 있어야지만 임수를 제방해서 소양강댐이라든가 팔당댐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댐 같은 것 내지는 큰 파도가 넘어올 때 방파제 같은 거를 맞게 되면 큰 파도가 밀려온다 하더라도 그걸 등이 막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댐을 막는다거나 아니면 큰 방파제를 막아서 임수가 요동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물을, 임수라고 하는 것을 능히 우리가 필요할 때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임수가 왕할 때는, 약할 때는 무토를 쓰지 않지만 임수가 뭐 해자월이라든가 신월 같은 때 이럴 때 태어나서 임수가 왕하게 되면 반드시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임수를 제해 주어야지만, 막아 주어야지만 충분한 성향을 좀 조절해서 임수를 유적절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임수라고 하는 것 중요한 것,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대체적으로 임수일간들이 물이기 때문에 평온하고 안정적이고 그냥 잔잔한 걸 좋아해서, 그래서 임수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좀 고요하고 말수 적고 자기 어떤 의향이라든가 이런 걸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 그렇다고 무시할 사람들은 아닌데 그냥 말수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무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이 임수일간들이 많이 참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요동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한번 지진이 나거나 해서 요동을 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큰 쓰나미가 있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이런 경우 한번, 그래서 임수일간들이 화가 나기 시작하면 진짜 주체 못할 정도로 매우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임수가 태어난 월령, 축월이라고 하는 월령이죠.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월령, 월지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계절이죠. 그래서 이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겨울에 해당이 되는 그런 계절이죠. 겨울, 몹시 춥죠. 물론 이제 사람들은 눈 오고 하게 되면 이제 뭐 저쪽 스키 타러도 가고 눈썰매 타러도 가고 그렇게 이제 겨울에 어떤 낭만을 즐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람이 겨울에 낭만을 즐기는 것도 온기가 있기 때문에 즐기는 거겠죠. 스키 타러 갔는데 호텔도 없어요.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카페테리아도 없고요. 그 다음에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다라고 하면 거기서 스키 타다가 얼어 죽습니다. 사람이 그거를,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겨울을 그렇게 낭만으로 즐기는 것이지, 진짜 예를 들어서 남극 대륙 같은 데 가가지고 스키 타러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얼어 죽고 펭귄들도 거기 힘들게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거를 인간이 쓸 수 있는 온기를 가지고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거기서 사람이 살 수 없겠죠. 그래서 축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입니다. 계절적인 것을 반드시 판단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 그리고 축월만 겨울이 아니라 해월도 겨울인 것이고요. 자월도 겨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해자 축월이 모두 겨울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만, 자, 해월 자월이 겨울인 것은 맞지만 이 해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때는 뭐가 왔냐면 수왕한 그런 계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임수일간이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어떻게 돼요? 왕하다.
그래서 임수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걸록격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 격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걸록격, 양인격이 됐을 때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반드시 무토로 제방하고요. 병화로 조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해월 자월 자체는 임수 자체가 매우 왕하기 때문에 반드시 무토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 다음으로 병화가 있어 주게 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겠고요. 병화로서 재성으로서 칠살 무토를 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제자 약살 격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여러분들 제 강의 중에서 해월의 임수, 자월의 임수를 찾아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뭐예요? 해월 자월이 아니라 축월에, 이렇게 축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이때는 겨울이라 하더라도 이때는 수왕절이 아니에요. 수왕절이 아니고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진술 축미월을 뭐예요? 4개월이라고 해서 이때는 토왕한 계절이라고 해서 토왕절로 봅니다. 그래서 토가 왕하게 되면 토는 수를 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토가 왕하면 왕할수록 수는 매우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술축 및 토라고 하는 것은,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해당이 되는 토. 그래서 진월은 그렇게 춥지 않고요. 미월은 여름에 해당되는 토이기 때문에 이때는 같은 토라 하더라도 열기를 가지고 있는 매우 뜨거운 흙에 해당이 되는, 계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춥진 않지만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기 때문에 좀 황량하고 삭막하고 기온은 약간 서늘서늘한 그런 계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겨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얼어져 있는 추운 그런 계절. 그 다음에 축토 자체가 동토에 해당이 되죠. 동토, 매우 땅도 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땅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임수도 얼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때는 무토가 왕하기 때문에 무토를 먼저 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병화를 먼저 치용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화가 있은 연애가 그럼 선생님 무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안 돼요.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하기 때문에, 토가 왕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축토를 보기보다는 무토를 보기보다는 신금 같은 것이 이런 신금이 아니고요. 이러한 신금 같은 것이 있게 되면 관성이 너무 왕해서 토를 일간인 수를 극하려고 할 때 신금이 있게 되면 토생금, 그 다음에 금생수에서 관인상생이 되죠. 관인상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임수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 관성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병화라고 하는 것, 화가 있게 되면 따뜻하게 조우해서 땅도 녹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도 녹이는 그런 조후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금이 있어 주어야지만 임수가 토에 의해서 매몰이 되지 않고 임수가 생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병화가 없다라고 하면 이 신금도 무용지물인 것이고요.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무용지물입니다. 왜냐? 화가 없어서 조후가 안 된다고 하면 땅도 얼게 되겠고요. 인성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시급한 것, 화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자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또 이렇게 뭐 해수 같은 것이 있어서 축월의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해자축 북방이 돼서 수과 왕해지게 되면 이때는 능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한 쪽으로 무토로서 임수를 제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우해야 되는 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원령 자체가 토왕절이기 때문에 수가 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구 무토를 써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축월에 이렇게 수가 왕해졌을 때는 무토를 쓸 수가 있다. 단 수국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무토도 필요가 없다. 단 병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금으로서 이 임수를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축월에 무토가 이렇게 투철되어 있어서 임수를 이렇게 곤고하게 만들 때는 반드시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이 무토를 제해 주어야 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간목을 쓸 수도 있겠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무토를 쓸 수도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금을 쓸 수가 있겠는데, 이 모든 것들은 사주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참작해서 그 상황에 맞게 유의적절하게 쓰는 것이죠. 근데 반드시 어떤 것을 쓰던 간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토가 왕할 때는 간목을 쓰는 것이고요. 토가 왕하지 않을 때는 간목을 쓰지 않습니다. 수가 왕할 때는 무토를 쓰는 것이고요. 수가 왕하지 않을 때는 무토도 쓰지 않는다. 단 원령 자체가 토가 많기 때문에 금은 한 점 정도 있는 것이 임수가 약해지지 않고 임수를 계속 생조해 줄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된다. 어느 상황에서라도 화가 약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축월 임수가 있고 가져야 될 그러한 글자들인 것이고, 병화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용신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임수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격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게 되면 양수인 임수가 음토를 받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은 임수 입장에서 뭐예요? 관성에 해당이 되는데 얘는 음토, 얘는 양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성 중에서도 정관에 해당이 되고 정관격이 될 겁니다. 연간의 기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원한적인 정관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시 토가 많아진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정관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예요? 살중신 경한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는 겁니다. 오늘 명식에 좀 약간 그런 경우가 되죠. 임수일간이 일지에서 어떤 글자를 봤냐면 술토라고 하는 글자를 봐서 임술일주가 되는데, 이거 뭐 여러분들 다 백호대살이라고 알고 있겠죠. 백호대살이라고 알고 있는데, 백호대살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고요. 그냥 친살 가지고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고 사주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임술을 일주도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사주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임수일주도 중화가 안 되는 사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같은 명식이 바로 임수일간이 축월에 태어나서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정관격이 되는데, 일지에서도 술토를 보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관살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정관격의 살중신경한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중신경하다라고 하는 뜻, 신경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살중이라고 하는 것은 관살이 너무 많아서 약한 일간이 관살을 다 감당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약한 일간 임수를 생조해 주거나 방신 도와줘야 되는 건데, 생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인성, 즉 금을 말하는 것이고요. 방신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같은 비겁으로서 임수의 뿌리를 마련해 주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연지를 보게 되면 해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비록 일간 자체가 원령을 얻지 못하고 일지 자체에도 술토가 있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약하다 하더라도 임수가 연지에 있는 해수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극신 약한 그런 사주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목 같은 것이 있게 되면 이 간목으로서 토를 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목을 보게 되면 이건 뭐예요? 식신제살하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될 수 있겠고, 만약에 간목이 아니라 을목이라고 하면 이거는 글자상으로 그냥 언어상으로는 상관제살하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을목 가지고 이 왕토를 다 제하기는 어렵다 해서 토를 제하는 데는 을목보다는 오히려 간목이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를 제할 때는 을목보다는 간목이 있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명식, 자, 월간에 보면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같이 간목이 토를 제할 때도 조후가 되지 않으면 제살하기가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얼게 되면 물도 얼게 되고요. 나무가 있다 하더라도 나무도 얼게 되는 그런 악순환인 거죠. 근데 정화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긴 하지만 이 정화가 뿌리가 하나도 없죠. 물론 술 안에 정화의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토가 이렇게 많게 되면 정화가 뭐예요? 토에 의해서 화생토하게 되면 토가 너무 많게 되면 정화의 기운이 많이 설기되는 중에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게 됩니다. 전혀 조우가 되지 않은 그런 사주로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일단 해동, 얼어붙은 사주를 따뜻하게 녹이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생시 어떤 글자가 오는 것이 좋은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 자,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일지에서 자수를 봐서 약한 임수가 연지에 간신히 통근을 하고 있었지만 시지에서 자수를 보게 되면 뭐 충분하진 않지만 일간 자체가 뿌리를 얻는 것 괜찮고요. 그다음에 목이 있어서 토를 제외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지만은 경금이 있게 되면은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이 다시 수를 생하는 살인상생하는 그런 사주국세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결국은 또 화가 약하기 때문에 조후가 미비하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사주 자체가 전체가 얼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신축시가 돼도 이건 똑같습니다. 축월에 기토 투출되어 있는데 일지축 술토 시지에서 다시 축토를 보게 되면 이건 토가 매우 왕하죠. 그래서 신금 가지고 가까스로 임수를 생한다 하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자시와 마찬가지로 뭐예요? 정화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거 조우가 안 되기 때문에 땡땡땡땡 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토가 너무 많은 것 굉장히 큰 부담스러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술토하고 진토하고 이거는 진술충이 돼요. 진술충. 근데 갑목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토충이 되게 되면 갑목이 뿌리를 줄 수 있는 게 물론 연지에 있는 해수에 뿌리를 줄 수 있지만 진해를 뿌리를 두고 있는데 진술충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나무 뿌리가 있는데 산사태가 나서 뿌리가 뽑히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갑목일간이 이 토를 소토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조우가 미흡하게 되면 동절의 나무는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죽은 나무하고 같아요. 전혀 생기라든가 생기가 없는 나무는 뭐예요? 토를 제할 수 있는 힘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생시도 마찬가지로 화가 살아나는 것이 관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을사시 같으면 이거는 사화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사화로서 조우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예요? 따뜻해지긴 하는데 결국 화는 토를 생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병오시가 돼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병화가 투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화가 있게 되면 이거는 오술합하죠. 그래서 화가 충분히 살아나는 것으로 놓고 보기 때문에 충분한 조우는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단 중요한 거는 화가 살아나는 만큼 토도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화토가 같이 왕해진다. 그래도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연지에 해수라고 하는 곳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화토가 많아진다 하더라도 임수가 완전히 말라서 없어지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연지 해수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글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뭐 무신시라든가 신유시가 된다라고 하면 시지의 신금 유금을 얻어서 일간 임수가 세력을 얻게 되고요.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렇게 무신시만 써볼까요? 이렇게 되면 임수가 신의 뿌리를 두고 해의 뿌리를 둬서 일간이 약하진 않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수가 왕할까요? 이 무토가 더 왕할까요? 이거는 임수가 연지 시지에 뿌리를 둔 임수보다는 월령하고 일지에 뿌리를 둔 무토가 더 왕한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똑같이 살중신경한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갑목이 있어서 제사를 하거나 인성이 있어서 화사를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인데 부득이하게 신중에 있는 경금 가지고 화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시나 조우는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주 전반적으로 병오시를 제외하고는 병오시나 을사시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조우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반드시 운세는 목화운으로 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지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오늘 명식하고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명식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볼 명식은 기축년, 정축월, 이민일에 해당이 되는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오늘 공부했던 기해, 정축, 임수라고도 조금 비슷한 점은 일간이 임수라고 하는 점, 같이 태어난 월령이 축월이라고 하는 점은 좀 비슷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완전 똑같은 사주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술토가 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다 토,
화목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지만 이 사주는 그래도 임수가 연지에 해수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수라고 하는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로 볼 때는 일간과 월지를 먼저 놓고 보게 되겠죠.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양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양수. 그것은 뭐 큰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을 놓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했을 때는 반드시 무토로서 제방해야지만 그 큰 강이라든가 호수를 막아서 큰 용도로서 쓸 수가 있게 되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임수일간이 왕했을 때 그렇게 쓰는 것이고, 임수가 약했을 때는 무토를 쓰지 않고요, 오히려 인성인 금을 써가지고 인성을 생조해 주어야 되는 그런 사주 명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라 하더라도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토왕절입니다. 토왕절이죠. 물론 저것이 무토 술토가 아니기 때문에 약한 토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원령 자체가 토왕절이라고 하면 이 토라고 하는 건 왕하고 일간 자체는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가 이건 정관이죠. 그래서 축월의 기토가 투출되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축월의 기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관성은 왕하고 일간은 약간 신약, 관왕한 그런 사주 명식이 되는 거예요. 신약, 관왕. 근데 요 명식 같은 경우는 술토까지 있기 때문에 요 명식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살중 신경한 사주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주가 그나마 괜찮은 것은 해수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인데, 이 사주는 뭐냐면 임수가 토왕절인 축월에 태어나서 연지에서도 토를 보게 되고 기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일간 임수가 이 사주에 비해서 매우 더 약한 거예요. 이 사주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2, 3주를 놓고 보고 2, 3주를 놓고 봤을 때 이거는 해수를 받기 때문에 축과 해 사이에 자가 협례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준방합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수 자체가 근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름 세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지만,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축토가 있기 때문에 이 일간 임수 자체가 매우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토 자체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토는 임수를 더 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동절 축월에, 해자 축월은 동절이기 때문에 조후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얼었던 물을 녹여주는 것도 조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약한 임수를 생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생시천간과 지지, 그러니까 시간의 글자, 시지의 글자로서 조후라고 하는 개념과 생조라고 하는, 임수를 생조해 준다라고 하는 개념을 동시에 충족시켜 주게 되면 이 사주가 나쁜 사주가 되지 않지만, 어느 하나라도 흠결이 된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중화를 이루지 못한 좀 안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생시를 같이 보게 되면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임수가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매우 약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임수가 자수의 뿌리를 두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투출해가지고 임수를 생조해 주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관인상생해서 임수가 그나마 토에 의해서 매몰되는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주 설명했던 것처럼 이 사주가 조후가 좀 많이 미흡하게 되죠. 그래도 이 조후의 면에서는 이 사주보다 좋은 거는 뭐냐면 인중에 있는 인중병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인중병화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조우는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충분하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축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토왕절에 다시 축토를 보게 되고 신금이 투출한다 하더라도, 이 신금은 토가 많게 되면 매금이 되기 때문에 임수를 생해주는 공력은 크게 떨어지게 되겠고, 의지할 수 있는 조우도 인중에 있는 병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 이 사주가 그래도 그나마가 아니죠, 무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로 진퇴양난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약한 임수가 신금을 보고 무토를 보게 되면 이거 괜찮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인중에 있는 병화 가지고 조우를 해야 되는 상황, 그 다음에 임수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신에다가 뿌리를 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무신시가 되면
상충이 되는 거예요. 인신상충. 그러면 인중에 있는 병화도 못 쓰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금도 임수가 뿌리를 둘 수 없는 중에 토왕절인 주갈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 임수는 어떻게 됩니까? 매몰돼서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사주가 정미시가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또 다시 토가 왕해지게 되겠고요. 정화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우는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정미시가 됐을 때 일간 임수가 뿌리를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축중에 있는 개수신금이 있긴 하죠. 여기도 축중에 있는 개수신금이 있긴 하지만 기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 중에 토만 있다라고 하면 임수가 거기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매우 약하게 통근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건강상 뭐가 안 좋을까? 이렇게 되면 토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위를 뜻해요. 위장. 이런 사람들 신경성 위장이라든가 조금만 잘못 먹게 되면 바로 배탈 내지는 설사하게 되고요. 위 안 좋아지게 되면 대장 같은 거, 변비 같은 것도 많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더 문제인 것은 수라고 하는 것이 토가 너무 많아서 수가 많이 매몰되게 되면은 특히 신장 같은 경우도 안 좋아지게 되고요. 신장이 뭐예요? 콩팥에 해당했죠. 콩팥, 그죠? 콩팥 이렇게 쓰죠. 콩팥. 그 다음에 콩팥이 안 좋아지게 되면 허리도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수라고 하는 것은 특히 여자한테는 자궁 쪽에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궁이 매우 약한 중에 이모대운 오게 되면 물론 임수가 온다 하더라도 뿌리 없는 임수가 들어오는 것이고요. 또 세운에서 세운이 왔을 때 임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 임수 자체도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가 매우 고갈되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이모대운, 이모세운에 자궁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